서울의 마지막 지하철은 언제나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귀가길. 늦은 밤 피곤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지하철 안은 어두운 창문에 비친 승객들의 지친 얼굴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날 밤 객차 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지하철 문이 닫히자마자 3명의 젊은 남성이 큰 소리로 웃으며 객차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건달이 리더처럼 행동했죠. 야, 좁다! 자리 좀 만들어 봐! 그들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좌석을 차지하며 키득거렸어요. 리더 옆에 앉은 삐딱한 모자를 쓴 부하가 일부러 발을 뻗어 맞은편에 앉은 여성 승객의 발을 건드립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여성은 황급히 발을 뒤로 빼며 몸을 움츠렸어요. 뭐가 죄송해? 내가 발 뻗을 수도 있지? 건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객차 안의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을 표현했어요. 여성 승객들은 몸을 움츠리고 핸드백을 꼭 쥐었고 젊은 남성들은 애써 모른 척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 다음 역에서 내려라 하는 승객들의 속마음이 객차 안에 흐르는 듯 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몇몇 승객들이 황급히 내렸어요. 그러나 새 건달은 자리를 지키며 더욱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죠. 바깥은 이미 깊은 밤. 이 열차를 놓치면 집에 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다음 역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탑승했어요. 그는 운동복 차림의 평범한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색 헐렁한 운동복, 그리고 오래 신은 듯한 낡은 러닝화를 신고 있었죠. 누가 봐도 그저 퇴근길에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평범한 중년 아저씨로 보였습니다. 운동복 아저씨는 객차 안을 둘러보더니 건달들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차지한 자리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건달 3명과 아저씨의 눈이 마주쳤죠. 건달 리더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뭐야, 이 양반? 자리 많네. 다른 데 가서 앉지? 하지만 운동복 아저씨는 미소만 지을 뿐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묘한 자신감 같은 것이었죠. 주변 승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운동복 아저씨와 건달들에게 쏠렸어요. 저 아저씨 뭐지? 설마 건달들이 또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이제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승객들의 속삭임이 객차 안에 흘렀습니다. 건달 리더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놀림이었던 표정이 이제는 짜증과 분노가 섞인 모습으로 바뀌었죠.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여기 자리 많은데 굳이 우리 옆에 앉을 필요 있었어요? 리더가 도발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운동복 아저씨는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건달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지하철은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객차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건달 리더가 참지 못하고 일부러 발을 뻗어 아저씨의 발을 건드렸어요. 마치 실수인 것처럼 꾸미면서도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야, 아저씨. 이거 뭐야? 우리한테 관심 있어? 리더가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착함이 건달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듯했죠. 삐딱한 모자를 쓴 부하가 키득거리며 거들었어요. 혹시 격투기 배우러 오셨나?
우리가 좀 가르쳐 드릴까? 다른 부하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 대 맞고 싶어서? 주변 승객들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 슬쩍 녹화를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한 승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운동복 아저씨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 언제 내릴 거냐?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무언가가 건달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어요. 아저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전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으로 바뀌었죠. 건달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리더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아저씨, 우리 보고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리더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객차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열차는 계속해서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모두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건달 리더가 이제 대놓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복 아저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아저씨. 말 참 재밌게 하네. 우리더러 내리라고? 그럼 아저씨가 우리 내리게 해봐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아저씨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모든 승객들이 그 순간을 보고 있었죠. 몇몇은 눈을 질끈 감았고 일부는 경악의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운동복 아저씨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는 빠르고 강하게 리더의 손목을 낚아채 팔을 꺾었습니다. 아!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갑작스러운 통증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삐딱한 모자를 쓴 부하가 놀라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아저씨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가볍게 몸을 틀어 그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부하의 허리를 감아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부하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등을 돌리며 가볍게 어깨로 그를 받아넘겼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해온 무술 동작처럼 부드럽고 정확했죠. 퍽! 쿵! 소리와 함께 새 건달이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객차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설마 무술 고수인가? 승객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새 건달은 순식간에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리더는 손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했고 나머지 두 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운동복 아저씨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죠. 운동복 아저씨가 여유롭게 일어서며 건달들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위협보다는 부드러운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릴 거지? 아저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리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대되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부하 1과 2도 도망치듯 몸을 일으켰어요. 네. 리더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건달들은 말도 없이 황급히 객차를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플랫폼으로 사라지는 순간 객차 안의 승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혹시 무슨 무술을 하셨나요? 하지만 운동복 아저씨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아저씨는 그 질문에 살짝 놀란 듯 했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게 있네요. 그 대답은 모호했지만 승객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객차 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안도감과 흥분, 그리고 존경의 감정으로 가득 찼죠.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오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승객들도 박수와 함께 동의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운동복 아저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달려갔고 사건은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운동복 아저씨 대 건달 3명, 압도적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건달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대박. 누구냐 넌? 특수부대 출신인가? 이런 아저씨가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영상은 더욱 확산되었어요. 일부 방송에서는 정의의 운동복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운동복 아저씨는 이 모든 소동을 모른 채 그냥 조용히 집으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영상에 선명하게 찍혔지만 신원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저 움직임, 특수부대 출신이 확실해. 아니야, 저건 전직 액션 배우 같아.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가짜 영상 아냐? 그러나 영상 속 승객들의 생생한 반응과 건달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은 이 영상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운동복 아저씨의 존재는 인터넷에서 전설이 되어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복 아저씨 챌린지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그를 현대 사회의 의인으로 칭송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이 있다니 정말 희망이 생겨요. 무엇보다 그분의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이 멋지네요. 싸움을 해결한 후에 겸손한 태도까지 진정한 강함이란 이런 거죠. 운동복 아저씨의 신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바람처럼 사라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같은 시간대의 지하철, 몇몇 승객들이 운동복 아저씨를 알아보고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헐렁한 운동복 차림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그 영상 속 분 맞죠? 운동복 아저씨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떤 영상? 젊은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를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저였을 뿐이죠. 그 말에 주변 승객들도 슬며시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운동복 아저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조금 특별한 훈련을 받았죠.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객차 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들이 모여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 일을 보기 힘든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용기를 냈어요. 학교 폭력 당하는 후배를 도와줬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운동복 아저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깊이가 느껴졌죠.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말에 승객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고 다른 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하철은 조용히 달려갔고 객차 안에는 이제 묘한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운동복 아저씨를 통해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동복 아저씨의 영상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외국 뉴스에서는 코리언 서브웨이 히로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인터뷰 요청에 운동복 아저씨는 마침내 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박중식이라고 밝혔고 과거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요. 하지만 그건 3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보안회사에서 일하는 50대 아저씨일 뿐이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훈련과 경험을 잊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낸 그의 모습이 진정한 영웅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그저 퇴근길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쳐 있었죠. 하지만 그 젊은이들이 다른 승객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박중식 씨의 인터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 작은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방관자 효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우리 주변의 영웅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그 프로그램에는 박중식 씨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용기를 보여준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철 회사는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함께하면 안전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모든 역에 붙었죠. 그 포스터의 모델은 다름 아닌 박중식 씨였습니다. 박중식 씨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약간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기쁨을 느꼈어요. 그는 후에 청소년 센터에서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보호할 줄 아는 것이죠. 박중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웅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